밥상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 초소들을 다시 진출 전개하여 여지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 받아야 하며 한 번 당해봐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여러 가지 비라 살포 수단들이 준비되었다.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지난 4일이죠. 김여정 부부장의 이 대남 강경 공세를 쏟아내던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보류 지시 한마디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북한의 태세 전환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보류 지시 한마디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선 절단하고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한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태도 돌변한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숨고르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사전에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발표가 되는 문장에 보면은 최근 정세를 평가해서 자신들이 보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도 좀 서두른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고요.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식 반응이 안 나온 상태고 우리가 해석을 할 뿐이지 속마음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저께 나온 거 지금 방금 화면에 노동신문 일면에 나왔습니다만 아무 설명이 없고 그냥 예비회의에서 보류했다. 그게 끝이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일부터 시작된 공세에 특히 1,200만 장의 삐라를 준비해 갖고 당장 살포하겠다.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격동된 상태에서 맞습니다. 대중군주 집회도 했고 그렇다면 최소한 삐라를 한번 살포한 후에 그 다음에 보류를 했으면은 이것은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중에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적은 사실 삐라를 좀 살포해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금 주목하는 것이 지난 17일 하와이에서 미국과 중국이 회담을 했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그 미 국무부의 스틸웰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얘기를 하기를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죠. 그건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가 됐다라는 거고요.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다 원치 않는 것이 공통된 이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에 관해서 뭔가 조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이제 그걸 많이 부각을 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을 보면 지난달에 비해서 163%가 늘었다. 4월에 비해서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뭔가 중국이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또 인센티브를 막겠다는 식으로 해서 북한이 너무 심각한 도발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좀 막았을 가능성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부터 우리가 좀 의아해했던 것이 북한이 예고했던 이 4대 군사행동을 비롯해서 특히 최근에 확성기를 지금 설치를 했다가 다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비대칭적 전략이라고 할 만큼 북한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우리한테는 영향을 안 주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정말 무서워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도발도 했었고 그것을 이유로 한국과 대화를 하자는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근데 북한이 먼저 그렇게 확성기를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이건 자충수가 되는 거거든요. 삐라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삐라를 살포를 하면 북한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드는데 그 명분이 좀 없어지죠. 국내에서도 저쪽에서 위반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그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이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4대 군사 행동이라는 거 하나하나가 북한한테 굉장히 불리한 면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판단에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자신들이 좀 불리하다라고 해서 일단 큰 틀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북 전단에 대해서 우리 정부 강경 대응에 나섰었습니다. 남한 길들이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해서 북한이 몰아치면은 우리 정부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명분이 약해지고 더불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도 사실상 북한이 군사행동을 4대 군사행동을 다 해버리면 4.27 판문점 선언이 무효화되는 거고 9.19 군사합의도 무효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 비준도 다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멈추고 그건 김영철 담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거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남조선 정부 당국의 태도와 행동하는 것을 봐서 자신들이 다음번에 뭘 하겠다라는 식으로 맞습니다. 일종의 한국한테 좀 그런 행동을 해라라는 그런 압박의 그런 그 의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류가 재고가 될 때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다시 전단을 보내게 되면은 남한 당국은 참 곤란한 지경에 빠질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보도에 보면은 평양 시민들도 3개월 식량 배급이 끊겼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이 평양의 상황이나 북한의 상황 직접 들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미 다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한이 1월에 이미 1월 초부터 지금 그 국가 비상 방역 체계라는 것을 선포해서 중국과의 국경을 다 막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은 일종의 생명선이죠. 그 무역이 지금 5개월 동안 막혔다라는 것은 당연히 북한이 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달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를 할 때도 이미 평양에서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평양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모든 물자가 우선적으로 모이는 정말 특별 도시인데 거기서부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북한 전역에 전체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6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주재를 했던 정치국 회의에서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평양 시민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움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번에 시작도 결국은 그 내부의 어려움을 외부에 돌리겠다. 특히 남한 정부와 탈북자한테 돌리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면 최소한 삐라를 살포를 하고 멈췄어야 되는데 여기서 멈췄다라는 것은 여전히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5월 달에 이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이 164%가 급증을 했다. 4월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액수는 765억 원밖에 안 되니까 북한의 뭐 경제 상황이 얼마나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작은지를 또 엿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 보류 지시가 나오고 이 하루 만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우리 정경두 국방장관을 겨냥해서 자중하라 이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정경두 장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북한에서 이걸 보류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완전히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확고하게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처럼 김정은 위원장 완전한 철회가 아닌 보류를 지시를 했는데 추후에 다시 강경태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뭐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한 거죠. 일부러 했기 때문에 예비회의라고 우리가 처음 듣는 겁니다. 예비회의에서 보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이라는 게 그 선대 뭐 할아버지 때도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 때 처음이라는 건가요? 그 이전에도 중앙군사위에 예비회의가 했다라는 것을 최소한 외부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군요. 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비회의의 주된 목적은 본회의의 안건을 상정하는 거죠. 그렇겠죠. 제 판단에는 예비회의에서 보류를 했다는 것은 이번 대남 군사행동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다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것이죠. 그렇군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희망적인 소식이 좀 발생하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